앞서 분당갑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또 다른 후보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굿모닝 초대석. 네, 앞서는 전화 인터뷰였지만 이분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동미추홀구 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출근길 인사. 네. 그거를 제끼고 오신 겁니까? 그럼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저 스스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골목골목 열심히 우리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가장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만나지 못했던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빠진 분들 계실 거거든요. 예.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과 또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출근길인데 제가 상쾌한 이 목소리 톤으로 이렇게 아침을 밝혀드려야 되는데 요새 진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샤우팅도 크게 세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데요. 그런 면이 좀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듣기 좋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 실제로 문자 온 거 보면 인천 지역도 많이 문자 주시거든요. 네네. 네,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닿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나 남영희는 누구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이 정치 현장에 누구보다 생활 정치 풀뿌리에서부터 성장하오고 제가 그냥 민주당의 당원이자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를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정치라 함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공감 그 능력으로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많은 시민, 그리고 서민들의 그 애환과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남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계속 활동을 해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역위원장. 예. 타이틀 호칭을 쓰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난 총선 낙선 이후에 2번 연임해서 미추홀구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낙선이라고 하기에는 최소 득표차. 최소 득표차 171표. 제 네. 키가 또 마침 171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이 3파전 내지는 4파전에 굉장히 좋은 구도에서 생긴 그런 표 차이고요. 전국 최소 득표차로 사실 유명세는 탔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표차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재도전할 당시에는 특히나 이번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는 171표를 아주 잊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네.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마음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예, 후보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인천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네. 그렇죠. 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의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신 여성 국회의원도 소수이긴 하지만 계셨고요. 예. 하지만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이 현정사 인천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전 그래서 몰랐어요. 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는 분이 모르셨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주 큰 의미를 두자고 하면 또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의 그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굉장히 공고하고 높고 네. 깨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제가 만일에 이번에 인천시에서 최초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또 네, 지난번에 그 도전을 했는데 지난번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 또 이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우스개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라고 하나요? 여자의 적은 여자. 저 동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듣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님의 최대 강적은 이번 도봉갑에 출마한 안규령 후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에 안규령 후보가
그 내 이상형은 차은우가 아니라 이재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팬들의 어떤 질타를 좀 받긴 했는데 네. 그 후보님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우리 그 저기 누구죠? 그 당대표 예, 그죠. 김혜경 여사 음. 문제 두고 아. 방송에서 좀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네. 저 안기령 후보 강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저기 강적이에요? 저는 그 안기령 우리 그 전 부대변인 지금 예. 후보님이 몇 번 저하고도 방송도 했어요. 예, 방송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서 참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정치인이 되면 좋을 제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또 기회도 좋게 얻어서 저는 앞으로 같이 원내에 진입해서 좋은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강적이라고 해주시는 거는 저는 또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가 굉장히 젊은 여성 그리고 지금 신인인데 저를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같은 위치에 같은 반열에 놔주시니까 아주 제가 기분이 좋네요. 잘 피해 가십니다. 아까 앞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게 민생 정치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출사표를 던지신 지역이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 뭐 지금까지 많은 주민분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가장 원하시는 건 지금 뭔가요? 지금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민생 파탄, 경제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이라고 뭐 다를 리가 없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층이 또 소상공인들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것에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고물가 네. 그리고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역의 그 형태, 도시의 발전 형태에서 저희 지역은 원도심이 아주 그냥 많은 지역인데 이 새롭게 유입해서 재개발되고 하는 그런 인구 유입이 있는 동네에 그 주변과 변화 발전에 있어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교통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사실 큰 틀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또 뭐 시구의원 내지는 뭐 구청장 뭐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협의를 잘 하고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잘 확보하고 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난 이곳에 다선 의원이 그 16년 이상 이곳에서 한 분이 네.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추홀이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 예. 그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고요. 제가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분이 오랫동안 이제 당선이 된 지역이다 보니 우리 남영희 후보님만의 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제일 강점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사실 이건 뭐 저희들 곧 나갈 공보물에 쓰는 이제 헤드 카피가 네.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야무지게 일을 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해봤던 경험이 지난 청와대에 청와대 문재인 근무. 정부 청와대에서 뭐 1년 반 정도의 네.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정무직 공무원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선출직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질 줄만 알면 일은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지역에 잘 풀어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일이라는 게 일머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머리를 알고 나서 이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자세 그것이 제가 했던 이전의 그 뭐 추진력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신뢰를 좀 얻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어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네. 그 어떤 교훈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현안을 보면 이 동미추홀구를 하면 전세 사기 네. 이게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난 벌써 그 젊은 청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았던 게 1년이 벌써 훌쩍 지났거든요. 예. 그 당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그리고 법이 잘못 미비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예. 결국 또 그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 정치인의 몫인데요. 네. 현재 여당 그리고 정부가 법에 대해서 특히나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아주 등한시하고 있고요. 내몰라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자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제 정치의 본령입니다.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의 특별법이 그 개정안까지 우리 민주당 주도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현재 계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법안으로 사실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부분들 중에 법망이 미비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고쳐서 좀 더 촘촘한 그물망에 법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다루기도 했던 부분인데 재산을 가진 건물주 그리고 내지는 그러니까 집 주인 네. 이런 분들은 근저당 설정에 있어서 본인의 그 재산권을 행사할 때 근저당 설정을 하는 당시 바로 그 시기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라고 해서 본인의 재산을 그렇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망이 이 하루가 지난 다음이에요. 네. 이런 것들부터 벌써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셨던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패를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거 받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특별히 한 일도 없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감할 줄 알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한 것뿐인데 감사패를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진짜 잘해라 이런 네. 뜻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진짜 꼭 원내 진입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 원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누적되어 온 전세 제도라는 것의 문제점이고요. 그 사이에 이 제도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사기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하지 못했던 법에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 어떤 누구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또 포함된 것이 정권 심판이었고 지금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위치에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책임을 부여받은 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남탓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교통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인천 지역에서 최근에 나오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지하철 신설이라든지 관련된 후보 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도 앞에서 오늘 새벽 배송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너무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당연히 표심을 얻고자 하는 공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내놓은 인천 지하철 4호선은 네. 가칭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 총선 때 출마할 때는 이 공약을 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의 그 경쟁 상대였던 당내에 계셨던 박우섭 전 청장님도 이 비슷한 공약을 내셨고 현재 또 저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후보 당시에는 이제 무소속 후보이긴 했지만 네. 또 이 비슷한 공약을 내셨었거든요. 벌써 그렇게 치면 10여 년 이상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그것이 보면 인천 전체적으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지하철이 촘촘하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원 도심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빚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용 편익에 있어서 이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겠구나라고 제가 이번에 출마할 때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우리 사회 경제 규모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에 같이 제가 세게 주장을 했고 이제쯤 이렇게 무르익은 그런 공약들은 삽만 뜨면 사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인천시에서도 이번 뭐 저희는 국민의힘 쪽 국회 저기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유정복 시장. 유정복 네. 시장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신설 그 제가 말씀드린 인천 지하철 4호선 신설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또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가능성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지금 후보가 지난번 4년 전에 못했던 후보의 공약보다 남영희가 말하고 하는 부분이 더 신뢰가 간다라는 말씀을 덜어 하십니다. 아니 후보님이 일하시려면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될 텐데 네.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지하철 공약 같은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인천에서 싹쓸이를 할 경우는 무조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 계신 우리 많은 300만 이상의 주민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에 싹쓸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남영희가 원내 진입하게 되면 민주당 180석 가는 거다. 현재 정권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뭐 민주주의 후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180석, 200석 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이 어려워하시는 여러 가지 그 심정들 예.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예. 저를 꼭 예. 당선시켜 달라고 말씀드려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사항이시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고요. 그 현재 지금 현실적인, 지역구를 네.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좀 해볼 만하다. 이겼다. 뭐 이런 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체감하시네. 예.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 상대 후보가 굉장히 뭐 이렇게 큰 산이죠. 저는 뭐 정치적으로 특히나 뭐 원내 진입해본 경험도 없고 그분은 다선이시고 예. 근데 16년 또 만일에 당선되면 20년 한 지역에서 한 명만 그 국회의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 일꾼인데 예. 그런 분을 우리 지역 분들이 너무나 피로도가 쌓여 있어서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저는 이런 민심이 더 크게 읽혀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느껴져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뭐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지난번에 총선 때 무조건 이기는 줄 알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네. 낭패를 본 경우여서 약간 그때 방심하셨다. 방심도 이런 했습니다. 건가?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와도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도 참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 이제 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야산 그리고 뭐 이렇게 불필요한 산 이런 산들은 예.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이 살기 편리하게 할 때는 또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죠. 알겠습니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앞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3파전으로 했는데도 171표로 이제 석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텐데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히려 선명한 뭐 빨간색, 파란색 자켓을 입고 뛰는 두 명 양당의 선수를 놓고 우리 예.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선명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뭐 이 어떻게 경기로 보자면 예. 쉬워진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여기까지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 공천 잡음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조금 뭐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공천 잡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잡음이라고 표현하면 잡음인데요. 사실 그 현역의 교체를 원하는 열망 뭐 이런 부분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그것이 결국은 혁신을 바라고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담아내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그런 소소한 어떤 흔들림이나 뭐 소리 없이 공천 과정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공당의 역할에 있어서 공천은 잡음은 뭐 필연이고 어쩔 수 없는 필수 각별한 뭐 어떤 조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천 과정이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제 그 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저는 좀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단수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도 공천 받았나요? 라고 확인하시는 유권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예, 그런 부분에 그런 잡음이 조금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네. 짤막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지금 후보님이 와 계시는 스튜디오 이 본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1번 OBS 경인방송, 2번 OBS 라디오, 3번 OBS 경인TV. OBS 라디오. 오. 맞추셨어요. 가끔 후보분들이 경인방송이랑 조금 착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연자에 예. 왔을 때는 그쪽 가까운 곳인 줄 알고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먼 줄 알았으면 오기 힘들었죠. 잘 오셨죠. 갑자기 점수 뺏기셨습니다. OBS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시간 거의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많은 또 애청자분들도 계시고 인천 지역 유권자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저희 또 OBS 라디오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윤상현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많은 전략 세우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171표 뭐 안타까운 그 표차로 낙선했다라고 해서 저보다 사실 더 가슴 아파했던 많은 주민들이 계세요. 저를 지지해줬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정말 제대로 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그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미추홀 저희가 동구 미추홀을이라고는 하지만 용현동, 하익동, 문학동, 관교동, 숭이동 예, 현안한 여러 가지의 그 격차 문제들 생활할 때 그 여러 가지 제대로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균형 잡히지 않은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남영희를 세워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한 민주당을 원하시는 분들께 민주당의 강한 매운맛을 또 최선봉에서 뛸 남영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무지게 전략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남영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